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은 밤길 조심하세요였다. 평소에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성자 도심속유영.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서울의 외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공포와 이상한 일들이 얽혀있는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다소 인적이 드물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산책로를 지나야 하는데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길이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불빛도 어딘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산책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신에 소름이 돋는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았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걷기 시작하니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고 거의 뛰다시피 하며 그 길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산책로를 거의 다 빠져나올 무렵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가 있었고 그 차 불빛이 잠깐 산책로 안쪽을 비추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라기보단 무언가 흐릿하고 형체가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마치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보였고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고르며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오랫동안 그날의 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인가 비슷한 시간대에 그 산책로를 지나면 이유 없이 누군가 뒤쫓아오는 느낌이 들어 애써 그 길을 피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각은 점차 줄어들었고 지금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습관이 생겼지만 그날의 강렬했던 공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늦은 밤 산책로나 한적한 길을 걸으실 때 알 수 없는 느낌이 드신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독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이 이야기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 후로 나는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괜스레 등을 한 번 더 확인하곤 한다. 혹시라도 모를 그 무엇을 위해.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때로는 도시 전설이나 누군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나는 언제나 방학이 되면 서울로 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해 여름방학은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우리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할머니 댁으로 모이기로 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밤이 되면 깊은 어둠이 내려앉는 곳이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방 안쪽에 놓여있던 낡은 장롱이 눈에 띄었다. 평소와 다르게 장롱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장롱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 쏟아지는 먼지에 기침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반짝이는 게 없었던 것이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가족들이 우르르 모인 거실을 피해 나는 일찍 잠에 들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전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지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나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묻게 어젯밤에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고모는 잠시 무거운 표정을 짓더니 나에게 이 집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는 이랬다. 할머니 댁이 세워지기 전 그 자리에 원래는 한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생을 마감했고 그 영혼이 여전히 이 땅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녀의 눈에 들어가면 몇몇 사람들에게 그녀의 슬픈 시선이 느껴진다고 했다.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에 시달렸다. 그날 밤 나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새벽 2시쯤 모두 잠이 들었고 집은 고요했다. 그런데 또 한 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누가 들어도 명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불안에 떨던 나는 몇몇 가족과 함께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천천히 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낡은 초록색 머리빗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장롱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대로 문을 닫고 다시 잠자리를 찾았지만 그 뒤로 매일 밤 2시만 되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그리고 몇 주 뒤 우리는 할머니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사를 마치고 나는 서울로 돌아갔고 그 일은 시간과 함께 흐릿해졌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그 낡은 장롱과 초록색 머리빗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리고 어김없이 꿈이 시작되면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것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그날의 공포를 끊임없이 새기고 있다. 그날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오래된 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산장은 수년 동안 주인 없이 방치되어 버린 곳이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인기 있는 휴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산장은 점점 잊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산장에 있었던 사실마저 잊힌 지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험을 좋아했기에 유명하지 않은 황량한 숲을 찾아가 자연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정보를 찾던 중 오래된 산장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우리에겐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일 뿐이었죠. 도착한 첫날 우리는 숲속을 헤매다 결국 산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낡아빠진 외관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고 녹슨 철제 울타리는 바람에 흔들리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거미줄과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도 살림살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느 하루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밤이 찾아오자 산장은 더욱 깊은 어둠 속에 잠겼고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왔습니다. 친구들과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어 먹은 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옛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음악과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섞여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뚜렷해지는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였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한 명이 겁에 질려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라디오가 꺼졌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며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산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니 낯선 여성이 벽난로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나를 쳐다보았고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다른 친구들도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악몽에 시달린 듯 보였습니다.
계속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바로 짐을 싸서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산장을 떠나는 길에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산장에 얽힌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산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곳에 머물던 몇몇 사람들은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여성은 자신의 딸을 구하려다 화마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애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산장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산장을 다시는 찾지 않기로 했고 고요한 시골 마을로 돌아와 그곳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그동안 잊고 지내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래된 이야기 속 장소를 쉽게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곳에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직장을 잡은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회사는 나에게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경력을 쌓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고심 끝에 수락했다. 도착한 도시는 회사가 제공한 사진보다 훨씬 낡고 조용했다. 오래된 주택가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이 도시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나에게 배정된 방은 꼭대기 층 끝에 위치해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낡은 담장이 보일 뿐이었다. 이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에 들려던 순간 어딘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각이라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곧바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졌다. 밤마다 분명히 잠갔던 내 방문이 살짝 열려있기도 하고 누군가 거실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아니라고 단정짓기엔 불안감이 엄습했다. 궁금증을 견디기 어려워진 어느 날 밤 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몰래 복도로 나가 보기로 했다. 그날 역시 어김없이 새벽 2시경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느릿하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 한 점 없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천천히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후로 나는 매일같이 불안한 상태로 지냈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날이 갈수록 피로가 겹쳤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출장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출장 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시 숙소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한 기분으로 잠에 들었다. 잠결에 부스럭대는 소리로 인해 눈이 떠졌다. 평소처럼 일어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공포감에 정신을 차리려던 나에게 사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돌아왔니? 마치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듯이 느껴졌다. 나는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숙소를 나와버렸다.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숙소를 옮겼다. 이상하게도 새 집으로 옮긴 이후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도시의 낡은 주택가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그 후로 다시 혼자 사는 것은 피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저 어린 시절의 짧은 해프닝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가끔씩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싸늘함은 아직도 나를 침묵하게 만든다.